매주 월요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많은 화제가 된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기로 했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락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도 또 슬프게도 하고 있는 2차 전지 얘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되는 회사가 에코프로, 포스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스코죠. 네. 그리고 금양, 이런 회사들인데 왜 이런 회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좀 역사가 깊은데요. 깊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1월부터의 주가 추이를 보면 그 말씀하신 에코프로는 2차 전지주의 대장주, 100만 원이 넘어간 황제주 이렇게 불리는 주식인데 올해 초에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의 주가 추이를 보면 올해 초에는 대략 11만 원 정도,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의 주가 흐름은 대략 8만 원 선에서 지금 150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대략 120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주가 상승폭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3년 시계열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2021년의 주가는 2만 원대였습니다. 에코프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난 7월 26일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날에는 150만 원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후 1시 전후로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이 올라간 것도 놀라운데 그 전부터 올해 1월부터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의 그 자회사인 에코프로 BM,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또 말씀하셨던 금양 등등의 특정 종목들의 주가가 거의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유사히 증시를 흔들고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가능할 텐데 하나는 2차 전지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저점에서 잡으셨다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좋고 여러 가지 영업 실적이 괜찮은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수급이 저쪽으로 지나치게 몰리는 걸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들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이 지금 얼마나 몰리고 있는가? 이게 이례적으로 볼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에 일평균 거래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양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난달 6월하고만 비교를 해도 6조 원 이상 늘어난 거고요. 이 정도로 자금이 많이 오고 간다. 이게 최근 들어서 보면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저 3월에서 4월로 올라가는 저 당시에도 이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에는 잠시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빠져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7월 26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등했던 그날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코스닥에서만 거래 대금이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에서만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당일 거래 대금이 무려 62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이고요. 코스닥에서만 26조 원이 넘어섰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뜻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코스닥이 약간 요즘 장이 조용하다 할 때는 거래 대금이 5조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 그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급등과 급락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지럽죠. 소위 흔히 쓰는 표현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장세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투매도 일어나고 추격매도 일어나고 내가 이 대열에서 빠질까 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빚낸 규모가 대략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평시하고 대비해도 2조 원, 3조 원 정도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 금리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 그리고 증권사가 정해놓은 날짜, 증권사가 원하는 비중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 매매에 들어가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은 빚대로 지고 손실은 손실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건강하지만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건강하지만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건강한 측면은 그러면 네.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지금 그만큼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 실체가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그래서 올해 초에는 테마나 밈이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향후에 자동차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이 점이 주가를 받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테마밈은 무슨 얘기입니까? 테마주라고 하면 한때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주식이냐 아니면 밈도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의 그 특별한 호재가 없이 그냥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주식들이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반년 동안의 투자 성적에서 그거 이상이라는 게 사실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시장에서 이제는 가치를 분석한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 관련 수급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건 세계 자동차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보면 작년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대략 8,150만 대 정도 되는데 내연기관이 93%, 전기차는 아직 7%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2030년 정도 되면 한 반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게 자동차 업계 전망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려면 그 속에 배터리를 넣어야 하는데 그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거론했던 그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 회사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라는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 회사고요. 포스코 퓨처 M이라는 회사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만들고 셀 만들고 이런 회사는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실은 근거가 있는 그런 추측이기는 한데 증시에서 5월 이후에 사실상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망이나 밸류 분석이나 리포트가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도저히 현재의 현상은 그 성장성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 때문입니다. 아,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가 5월 이후에 거의 실종된 상태인데 이 기저에 깔려 있는 데에는 증권가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전 금양의 이사님인데 이분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금양. 그렇습니다. 예. 금양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냥 사카린, 발포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소재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에 비해서 특별한 실적이 나온 건 아닌데 이쪽도 최근에 흐름을 타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이상 그 회사에 재직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한국 배터리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추종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수급이 굉장히 몰렸고 이게 현재의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큰 동력이라고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겁니다. 아, 예. 근데 아까 그 현장에서 네. 이것만으로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폭발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요인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다른 변수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그리고 됩니까? 세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믿음이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대열에서 소외되어 있던 분들이 뒤늦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다른 걸 팔고 이쪽으로 몰리면 수급이 장으로 올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다른 걸 정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신다면 그렇겠죠. 다른 쪽은 실적이 빠지겠죠.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투자하시는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갈리는 그런 장입니다. 예.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그 우리가 언급한 그런 기업들 말고도 2차 전지 산업과 연관되는 기업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내에. 그렇죠. 근데 그 기업들은 저렇게 주가가 저런 현상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예.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복합 분분한데 요인이 있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터리 관련해서 일찌감치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명단이 돌기도 했거든요. 아. 뭐 8가지 종목이 유망하다 해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시기도 했고 여기에는 아마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 그 증권 방송, 경제 방송들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에너지를 형성을 하면서 예. 이쪽으로 수급을 상당히 몰아주는 그런 형국인데 만약에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조정장이 좀 더 길게 갔다면 이러다 말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이 연말까지 갈 수 있다. 현재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얘기해 본다면요. 일단은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조 원 규모의 신용 계좌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꾸든지 아니면 고금리로 돈을 꿔서 투자를 한다.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전세 자금을 빼서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수익을 냈다라면서 이걸 인증하는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종목 토론방에서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예. 그러면 나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초에 올라왔던 그 수익의 사진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렇겠죠. 그 증시라는 건 결국은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계급장 떼고 붙는 장이기 때문에 내가 벌면 누군가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쭉쭉 올라가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하락을 해버린다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증권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산업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이 잘 나가고 있다. 네, 그거는 일단 팩트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어떤 현황, 2차 전지와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좀 보면 되나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56% 정도. 그러니까 CATL, 캐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1등이고요. 또 비아디 등등의 회사들이 이제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업체들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SK온, 삼성 SDI 등등이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한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대략 25.8%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이 나눠 먹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이 주로 만드는 건 저렴한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어서 단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들을 많이 만들고 예.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단가가 그보다는 좀 비쌀 테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거리를 풀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있다. 이 장점인데 결국은 가격 경쟁력. 그 두 번째는 중국은 만들어서 대부분 내수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 예. 그 현재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한 55% 정도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중국 밖의 시장에서는 대부분 한국 전기차 배터리가 잘 나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 예. 중국에서 한국 차나 한국 배터리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분명히 미래 가치가 있기는 한데 현재의 주가가 그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도 그 이상까지 너무 가 있는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마지막으로 네. 그 중국 기업들은 그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은 그러면 주가가 잘 나갑니까 거기도? 중국은 최근에 증시건 뭐건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걸 꽁꽁 싸매고 특히 부동산 경기, 내수 경기 어려워서 중국은 증시의 과열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한국의 2차 전지 관련한 이 광풍의 상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리포트에 언급을 할 정도로 아,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가 뜬다면 한국엔 2차 전지 중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예. 아무튼 주의는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이시고. 예.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